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곁에서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던 오빠. 그런데 그 오빠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프고 눈물이 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오빠와의 추억을 기억하고 싶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남매였습니다. 다른 집과 다를 바 없이 때론 싸우고 때론 웃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하지만 오빠가 제게 남겨준 것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오빠에게 받은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잃은 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테니 혹시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빠와 저는 2살 터울이었고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어릴 때부터 오빠는 늘 제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으며 키가 저보다 한 뼘은 더 컸고 목소리도 굵직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첫날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이 무서워서 교문 앞에서 울고 있던 제 손을 오빠가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그 순간 제 울음이 뚝 그쳤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제 인생의 든든한 방패막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은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오빠가 저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라면을 끓여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무서운 드라마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주기도 했어요. 영희는 아직 어려서 못 봐.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무서워할까봐. 슬그머니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던 오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물론 싸움도 많이 했어요. 리모컨 하나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고 제가 오빠 물건을 만지면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오빠는 언제나 제 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일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하루 종일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고 있는데 오빠가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그랬는데? 저는 괜찮다고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오빠는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결국 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괜찮은 사람들은 다 너를 좋아할 거야. 그런 애들은 신경 쓰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오빠에게는 그런 마법 같은 힘이 있었어요. 저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힘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공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적도 별로였고 진로도 정하지 못했고 모든 게 막막했어요. 특히 고3 때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성적표를 보고 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그때 오빠가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시험 성적이 뭐가 그리 중요해? 너는 마음이 예쁜 사람인데. 오빠 그런 말로 위로가 될 것 같아? 제가 화를 내면서 말했더니 오빠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믿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는 제 책상 앞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해줬어요. 오빠도 대학생이라 바쁠 텐데 제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줬습니다. 결국 첫 번째 수능에서는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부모님도 실망하신 게 보였고 저 자신도 너무 한심했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제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이 있지. 실패는 내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지도 같은 거야. 오빠는 좋겠다. 처음에 바로 붙었잖아. 그게 뭐가 좋아? 나는 시행착오를 못 겪어봐서 오히려 아쉬워. 너는 더 단단해질 거야.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재수하는 1년 동안도 오빠는 계속 응원해줬습니다. 힘들 때마다 커피를 사다 주고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가자고 하면서요. 결국 재수 끝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오빠가 저보다 더 기뻐했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던 오빠의 환한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직장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서 자주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든데? 상사는 까칠하고 동료들은 차갑고 업무는 어렵고.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그런데 넌 금방 잘 적응할 거야. 내가 영희를 얼마나 잘 아는데. 오빠는 항상 저를 믿어줬어요. 제가 의심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오빠만은 변함없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몇 년 후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오빠가 주례사를 해줬어요. 그날 오빠가 마이크를 잡고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제 동생 영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신랑이 그 마음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하면서 오빠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울컥했었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오빠는 여전히 제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육아가 힘들 때면 주말마다 와서 아이를 봐주기도 했고, 제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계속 곁에 있어 줬어요. 명절이면 늘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었고, 가족 모임에서는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가 있는 자리엔 언제나 웃음이 있었어요. 우리 영희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아이를 안고 있는 저를 보면서 오빠가 흐뭇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오빠가 계속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히 일이 많아서인 줄 알았어요.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오빠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 그날 오빠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었죠.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그냥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검사, X-ray CT.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오빠는 계속 농담을 했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과로일 거라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을 때 오빠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진단명은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6개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오빠는 아직 40도 안 됐는데 그렇게 건강했는데. 화면 병실. 그날부터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오빠는 하루하루 여위어 갔어요. 그 튼튼하던 몸이 점점 작아지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오빠였어요. 제가 병문안을 갈 때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줬거든요. 영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이런 거에 지지 않아. 오빠 아프지? 조금. 그런데 네가 웃는 얼굴 보면 안 아파. 마지막까지도 오빠는 저를 챙겼습니다. 6개월이라던 시간은 4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의식을 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가끔 깨어있을 때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고마웠어. 너 덕분에 행복했어.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오빠 덕분에. 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니까. 그게 오빠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3일 새벽 3시 27분. 오빠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있을 때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 3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빠의 직장 동료들, 학창시절 친구들, 동네 사람들. 모두들 오빠의 좋은 추억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렇게 일찍 떠날 줄은 몰랐네요. 모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오빠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발인 날 오빠가 작은 항아리 속에 담기던 순간 제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눈앞에 생생합니다. 늘 제 편이던 오빠가 이제는 한 줌의 재로만 남아있다니.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침묵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울리던 휴대폰도 조용했고 집안 분위기도 무겁기만 했어요. 부모님도 많이 상심하셨죠. 특히 어머니는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 그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늘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오던 사람은 이제 없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웃음소리가 반쪽이 된 듯 했습니다. 오빠가 좋아하던 의자에는 이제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마치 그 자리를 비워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가끔은 습관적으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오빠였거든요. 휴대폰 연락처에 아직 저장되어 있는 오빠라는 이름을 보면서 가끔은 정말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그 친숙한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번호는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회사에 나가고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하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무언가 빠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가 가끔 물어보기도 했어요. 엄마, 삼촌은 언제 와?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삼촌은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늘나라? 언제 돌아와? 아주 오랫동안 못 볼 것 같아. 아이의 순진한 질문들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오빠 방을 정리하는 것도 큰 일이었어요. 평소에 오빠가 입던 옷들, 책들, 소품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거든요. 특히 오빠가 쓰던 다이어리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영희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갈 거라고 믿는다. 그 글을 읽는 순간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빠와의 기억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좋은 기억들이었지만 그만큼 그리움도 컸어요. 가끔은 꿈에서 오빠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웃게 해주곤 했어요. 하지만 꿈에서 깰 때마다 현실이 더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꿈이었구나. 그런 아쉬움이 하루하루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점점 평상시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나만 아직도 이렇게 아픈데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진다는 게 잊어버린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픔에 익숙해진다는 뜻일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별 앞에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 오빠를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은 훨씬 짧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고, 다음에 만날 거라고 그렇게 막연히 믿고 살았는데 실제로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꼭 말하려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했던 예전의 제가 이제는 조금 아쉽습니다. 오빠에게 더 자주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물론 아직도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오빠가 생각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전화를 걸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오빠가 제게 가르쳐 준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그런 것들이 오빠를 기억하는 제 나름의 방법인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빠가 저에게 남겨준 사랑과 가르침들이 제 삶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요. 오늘도 저는 오빠가 좋아하던 커피향을 맡으며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오빠 고마웠어. 그리고 보고 싶어.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 오빠가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영희야,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지금은 오빠가 없지만 오빠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직 여기 있어요. 부모님, 제 가족, 오빠의 친구들. 우리 모두가 오빠의 사랑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오빠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